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온 남편이 눈치를 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아까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오늘이 할머니 제사라고 하더라고. 맞다. 오늘 할머님 제사였지. 아침까지만 해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거든. 전화 드려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깜빡했네. 라며 제가 거실 탁자에 놓여있던 달력을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다시 말을 꺼냈어요. 사실 엄마가 우리 내려온다고 할까봐 연락한 거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전화는 한 통 드려봐. 그래야 덜 서운하지 않을까? 당연하지. 내가 얼른 전화 드릴게. 라며 급히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사인 거 아침까지만 해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새 깜빡한 거 있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다급한 목소리로 허둥지둥 사과를 드리자 시어머님이 오히려 미안한 듯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더니만 뭔 놈의 입이 그리도 싼지 모르겠다. 집안에 며느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당연히 제가 챙겼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글쎄 괜찮다고 해도 그런다. 난 진짜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친손주도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를 기억 못하는데 손주 며느리인 네가 그걸 기억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거 아니겠니? 혹시나 니들이 신경 쓸까봐 전화한 건데 내가 괜한 짓을 한 것 같구나. 시어머님 목소리에서 진심이 묻어나고 있었는데요. 평소 시어머님은 외며느리인 저를 많이 배려해주곤 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제가 불편해할까봐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에 제가 다시 사과를 드렸어요. 어머님, 매번 제사에 참석도 못하고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제사라고 해봐야 간단하게 하는데 니들까지 내려올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도 시험시험 음식 준비 끝내고 이제 밥 먹으려고 하니까 신경 쓸 거 없어. 근데 너 혹시 감기 걸렸니? 목소리가 왜 그래?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을 좀 먹었더니 그런 것 같아요. 애를 셋씩이나 키우니 얼마나 힘에 부치겠어. 그러니 잘 챙겨 먹어야 한다. 알겠니? 내가 돈 좀 보내줄 테니까 가서 보약이라도 한 째 지어 먹던지. 자식도 중요하지만 네 건강도 중요하니까 항상 건강관리 잘해야 해. 알겠어요. 한약은 제가 알아서 지어 먹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 아버님은 편찮으신 곳은 없으신 거죠? 우리야 손주들만 생각하면 힘이 번쩍번쩍 나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암튼 잘 챙겨 먹어야 한다. 라며 시어머님이 다시 한번 당부를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리 시부모님은 세상에 그런 분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배려심이 많은 분들이신데요. 남편이 외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게 무리한 요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님이 몇 번이나 당부를 했어요. 니들만 잘 살면 그걸로 다 된 거니까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냥 각자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여느 시어머니들처럼 그냥 하는 소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진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하기 전에는 절대 먼저 전화를 하지도 않았고 결혼하고 5년이 넘었지만 우리 집에 오신 건 4번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어느 날은 시어머님과 남편의 행동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혼을 하고 난 뒤부터는 제가 가계부 관리를 하다 보니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카드사 아이디랑 비밀번호니까 알고 있다가 좀 이상한 것 같으면 확인해봐. 됐어. 당신이 쓰면 얼마나 쓴다고 그래. 그리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좀 더 쓸 수도 있는 거지. 그냥 당신이 알아서 해. 아니야. 내 친구들 보니까 이런 문제로 아내들이랑 많이 다투더라고. 이게 별것도 아닌데 서로 의심하고 막 그러는 거 보면서 난 결혼하면 그냥 아내한테 다 알려주고 마음 편히 살아야지 싶더라고. 라며 남편이 제게 카드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물론 남편이 돈을 막 쓰고 다니는 성격도 아니었기에 직접 확인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카드값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왔길래 호기심 반 장난 반 처음으로 카드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요. 의구심보다는 대체 뭘 샀을까라는
호기심이 더 강하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봤더니 역시나 남편의 패턴이 읽어질 정도로 일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이용 내역을 확인하다가 제 눈을 의심하고 말았는데요. 이용 내역서에 땡땡 호텔이라고 찍혀 있었으니까요. 순간 머리가 띵한 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어찌해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물어봐야지라고 다짐했다가도 남편 얼굴만 보면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던 중 동생이 집에 놀러 왔다가 제게 물었어요. 언니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고민이 좀 있어서 그래. 고민? 무슨 고민? 부부 일이라 말하기 좀 그렇네. 라며 제가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자 동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형부랑 무슨 일 있는 거야? 무슨 일은 아닌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돼서 그래. 뭔데 그래? 나 입 무거운 거 언니도 잘 알잖아. 그러니까 한번 말해봐. 그게 사실은 이번에 네 형부 카드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왔길래 장난삼아 처음으로 들어가서 확인해봤거든. 근데 생각지도 못했던 내역이 있길래 많이 놀랐어. 생각지도 못했던 내역이라니? 뭘 말하는 거야? 언니가 이렇게 고민하는 거 보니까 예사롭지 않은 게 있었나 보네? 맞아.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고. 뭔데 그래? 혹시 무슨 모텔 그런 게 있었던 건 아니겠지? 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라는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오고 말았는데요. 동생 입에서 그런 말이 새어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기에 제가 놀란 표정으로 앉아있자 동생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막장 드라마 보면 다 그런 얘기잖아. 그래서 지레짐작으로 눈치챘지. 그나저나 진짜로 모텔 간 내역이 있었단 말이야? 모텔은 아니고 땡땡 호텔 내역이 있더라고. 그럼 혹시 형부가 그날 외박했던 거야? 외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게 너무 이상하단 말이야. 언니, 내가 볼 때는 언니가 좀 오버하는 것 같아. 생각해봐. 찔리는 게 있었으면 형부가 카드 내역서를 확인하게 했겠어? 내가 보기엔 별일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형부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빠를 것 같아. 그래야겠지? 당연하지. 그러고 있으면 이런저런 생각만 많아지고 괜히 의심만 늘어가는 거니까 형부한테 조용히 물어봐. 라는 동생 말에 큰 결심을 한 채 그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조용히 물었어요. 여보, 이런 거 물어보기 좀 그렇긴 한데 저번 달에 땡땡 호텔이라고 결제됐던데 그건 뭐야? 제가 눈치를 보며 물었는데요. 순간 남편이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했습니다. 땡땡 호텔. 그거 엄마 아버지가 올라오셔서 내가 예약해드린 거야. 돈 보내주신다고 하길래 됐다고 했어. 뭐? 어머님 아버님이 저번 달에 서울에 올라오셨단 말이야? 근데 집 놔두고 왜 호텔에서 주무신 거야? 남편이 너무나 태연스럽게 말하는 모습에 제가 따지듯 물었는데요. 사실 친척형 결혼식이 있어서 올라오셨는데 우리 집으로 오시게 되면 당신이 이래저래 신경 쓸 게 많을 거라고 하시면서 그냥 작은 모텔 하나 잡아달라고 하시더라고. 뭐? 친척 결혼식이 있었는데 나한테는 말도 안 꺼냈단 말이야? 당신이라도 말을 해줬어야지. 됐어. 가까운 친척도 아니고 먼 친척이라 두 분만 다녀오시면 된다고 하셨어. 당신한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도 하셨고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말은 했어야지. 서울에 아들 며느리가 있는데 호텔에서 주무시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제가 원망 가득한 표정으로 남편을 쏘아봤는데요. 남편이 배시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그냥 엄마가 당신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길래 말 안 한 것뿐이야. 그리고 그 땡땡 호텔이 좋은 호텔이다 보니까 두 분 다 아주 좋아하셨어. 남편이 다시 밝게 웃는 모습에 시부모님께 미안한 마음과 함께 고마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주변을 보면 며느리에게 연락도 없이 수시로 찾아와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일부러 제게 말도 안 한 채 호텔에서 지내다 가셨다는 말을 듣고 보니 만감이 교차하면서 지나간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우리 부부는 재혼 부부입니다. 남편은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전처가 회사 사람과 바람이 나서 이혼을 했다네요. 혼전 임신으로 급히 결혼을 했다는데 출산을 하고 난 뒤 혈액형이 이상한 것 같아 남편이 몰래 친자 검사를 해봤고
남편의 친자가 아니라고 나왔답니다. 그 바람에 온 집안이 초토화가 됐다는데요. 남편이 받은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했다고 하네요. 그 심정을 어느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뒤 남편의 전처는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살고 있다고 하던데 사는 게 힘들었던지 남편에게 몇 번이나 연락을 해서 빌었답니다. 물론 남편은 절대 받아주지 않았고요. 그렇게 남편은 홀로 몇 년을 방황하다가 저를 만나서 결혼해서 현재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 남편이 절대 바람만 피우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을 정도니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짐작이 되고도 남았어요. 그리고 저는 전 남편과 전 시부모님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참고 견뎠을 텐데 도무지 참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으니까요. 우선 전 시어머니는 우리가 시댁에 자주 오길 바랐습니다. 신혼집도 시댁과 가까운 곳에 있었기에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시댁에서 밥을 먹었는데요.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기에 불편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는 딱히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행동이 문제였는데요. 본가에는 한 달에 8번 이상을 방문했던 것과는 다르게 친정에는 몇 달에 한 번 방문하는 것도 가기 싫다는 듯 갖은 인상을 썼으니까요. 우리가 친정에 갈 때마다 부모님이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남편은 인상만 쓰고 앉아 있었고 분위기를 바꿔보려 아빠가 남편에게 술을 권하기도 했습니다. 최서방, 술 한 잔 받을 텐가? 아니요, 전 술 안 먹습니다. 아빠의 말을 단박에 거절한 채 휴대폰 게임만 하기 바빴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어느 날은 친정에 다녀오자마자 결국 제가 폭발한 채 남편에게 쏘아붙였어요. 결혼 전에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더니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당신 본가에는 문지방에 닳도록 가면서 몇 번 가지도 않는 우리 친정에 가서는 부모님 불편하게 내는 핸드폰으로 게임만 하고 있잖아. 내가 시댁에 가서 그러고 있으면 당신 기분이 어떻겠어? 그럼 너도 우리 본가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 당신 그 말 정말이지? 그럼 나도 앞으로 시댁에 가서 당신이랑 똑같이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네 맘대로 하세요. 라며 남편이 콧방귀도 끼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제 성격을 잘 알고 있었던지라 제가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쯤 저도 이미 벼를 대로 벼르고 있었던지라 작정을 한 채 시댁에 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얘, 내일 모레가 네 시아버지 생신이잖니? 명색이 네가 며느리인데 미역국은 끓여와야 하지 않겠니? 아, 미역국이요? 알겠습니다. 제가 가져갈게요. 라고 전화를 끊었고 시아버님 생신날 반찬 가게에 들러서 미역국을 사서 갔습니다. 제가 미역국을 사는 모습에 남편 표정이 말이 아니었는데요.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 양심은 있었던 모양으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제 손에 들려있던 미역국을 보며 시어머님이 혀를 차며 불만을 토로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식사를 하고 케이크를 자른 뒤 형식적으로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내내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꼼짝도 하고 있지 않자 진우이 혼자 설거지를 했고 잠시 후 시어머님이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네? 제가 왜요? 왜긴 왜야? 지금 네 시누이 혼자 설거지하고 있는데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어머님 못 들으셨나 봐요. 뭘 못 들어? 그이가 저한테도 똑같이 하라고 했거든요. 똑같이 하라고 했다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시어머님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과 저를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은 단 한 번도 말대꾸를 해본 적이 없었기에 심장이 마구마구 떨려오긴 했지만 제가 심호흡을 한 채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은 몇 번 가지도 않는 우리 친정에 가는 날이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 부모님이 묻는 말에 짜증스레 대답하거든요. 그 부분에 제가 불만을 얘기했더니 저도 똑같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 사람도 친정에 가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내내 휴대폰으로 게임만 하고 있길래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어쩌고 어째? 라며 시어머님이 몸을 부르르 떨고 있자 시아버님이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어디 며느리가 그따위로 행동을 할 수가 있어? 대체 네 부모한테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시부모한테 꼬박꼬박 말대꾸라고 난리야. 당장 여기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해라. 시아버님이 일장 연설을 늘어놓고 있자 남편이 꽃이다는 듯이 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시아버님이 대노하셨기에 제가 무릎을 꿇고 사과할 것이라 예상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미 쌓일 대로 쌓였던지라 그날은 대놓고 말대꾸를 했어요. 아버님, 지금 저한테 가정교육을 운운하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님 아들은 우리 부모님 말에 대꾸도 제대로 안 하고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지만 적어도 저는 시댁에 오면 밥하는 것부터 설거지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휴대폰 게임에 미쳐서 우리 아빠가 같이 대화 좀 하자고 하는데도 귀찮다고 짜증을 내는데 누가 가정교육을 잘못 받은 걸까요? 아버님 말씀은 제가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다고 그러시는데 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말인 거죠? 제가 울분을 삼킨 채 다다다 하고 따져 묻자 주방에 있던 시누이가 나와서 조용히 거들었습니다. 오빠가 잘못했네. 어디 처갓집에 가서 장모님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내가 결혼했는데 남편이 엄마 아버지한테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내가 이래서 결혼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시누이가 혀를 내두르고 있자 시아버님이 말문이 막힌 듯 더 이상 말을 꺼내진 않았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다시 입을 뗐어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너 이럴 거면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라. 시아버님이 마치 제게 경고하듯 말했고 제가 시부모님을 번갈아가며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편하시다면 앞으로 오지 않겠습니다. 저 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 각자 집에만 가면 되겠네요. 그럼 그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는 방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허리 숙여 인사를 드린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잠시 후 남편이 뒤따라 들어오더니 이를 갈며 제게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왜? 난 네가 한 것보다 훨씬 덜했는데 뭐 잘못됐어? 거기다 네가 그럴 때마다 우리 부모님은 너한테 잔소리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시부모님은 왜 나한테 잔소리를 하시는 거야? 너 지금 나한테 니라고 했어? 너도 허건날 나한테 야 너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뭐? 난 너보다 나이가 많잖아. 부부인데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지. 아내한테 야 너라고 하는 게 정상이야? 그리고 네가 뭔데 나한테 소리를 질러. 그때쯤 저도 쌓인 게 터졌던지라 버럭하고 말았고 제가 작은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남편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보면 몰라? 네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데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어차피 대화도 안 될 것 같은데. 라며 작은 방 문을 닫아버렸고 남편이 제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사과 안 하면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나도 아쉬운 거 없으니까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 저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지르자 남편이 움찔한 채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남편과는 말 한마디 섞지 않은 채 지냈고 그 주 주말 친정에서 지내다 돌아왔더니 남편이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너 우리 본가에 전화해서 사과했어? 내가 왜 해? 너도 우리 부모님한테 사과한 적 없잖아. 너 진짜 이럴 거야? 남편 입에서 듣도 보도 못한 쌍욕이 터져나왔고 인간 말종과 더 이상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다시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별거를 시작했는데요. 한 2주 정도가 지났을 무렵 남편이 찾아와서 보란 듯이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난 너같이 싸가지 없는 여자랑 못 사니까 당장 이혼해. 그래 알았어. 나도 너같이 개념 없는 남자랑 못 사니까 그러지 뭐. 너 진짜 이럴 거야? 라며 남편이 있는 대로 노려봤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이혼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했습니다. 그 뒤 저는 주인집에 전화를 해서 집을 내놨고 회사에 연차 휴가를 낸 뒤 제 짐들을 친정으로 옮겼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지나갔고 뭔가 일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인지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얘, 별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워대는 거니? 이혼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어쩜 그렇게 경솔할 수가 있어? 어머님, 이혼 얘기는 제가 먼저 꺼낸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아무리 기분 나빠도 그이한테 전화해서 따지는 일이 없는데 어머님 왜 매사 저한테만 전화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혼 이야기는 제가 먼저 꺼낸 게 아니니까 저한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이한테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기가 세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우리한테 무릎 꿇고 사과하고 끝내자. 그럼 우리 아들도 모른 척 넘어가 줄 거다. 저는 그럴 생각이 추후도 없으니까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라며 제가 전화를 끊었고 남편도 한 고집하는 사람이었기에 우리는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이혼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이 많이 힘들어했지만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는 전 남편과 전 시부모님에게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기에 빠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도중에 전 남편이 비아냥거리듯 제게 말을 꺼내기도 했는데요. 남자는 그렇다 쳐도 여자가 이혼녀로 살면 엄청 힘들 텐데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 나는 아쉬울 거 없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 당신이야말로 혹시 재혼하게 되면 그 버릇 고치도록 해봐. 어떤 여자가 그걸 참아 넘기겠어? 제가 전 남편에게 쏘아붙이자 전 남편이 쌍욕을 하고 갔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 남편은 욕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동안 어떻게 숨기고 살았던 것인지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혼을 했고 몇 년 뒤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모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은 참 예의 바르고 좋은 사람이랍니다. 친정에 갈 때마다 친정 가족들하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모습만 봐도 그저 행복했다고 해야 할까요? 처음 보자마자 인상이 너무 좋아 보여서 마음에 들었는데 남편도 저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그 뒤 우리는 결혼을 해서 3남매를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외동이다 보니 적어도 셋은 낳고 싶어 했으니까요. 거기다 시부모님도 세상에 그런 분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좋은 분들이셨기에 항상 니들만 좋다면 다 괜찮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시부모님 또한 남편의 전처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던지라 매사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를 대하셨으니까요. 혹시나 서울에 올라오실 일이 있을 때도 웬만하면 연락조차 하지 않으셨고 그 부분에 대해 서운하다고 말을 하자 그때 이후로 올라오시면 우리 집에서 지내신답니다. 거기다 손주를 셋이나 키우면서 고생이 많다며 시어머님이 얼마나 신경을 써주시는지 모른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시어머님 생신을 맞이해서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그동안은 시부모님이 같이 여행 가는 것을 워낙 꺼려 하셨기에 계속 거절만 하는 모습에 제가 두 분을 설득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이랑 사진 찍은 것도 몇 장 없더라고요. 가서 손주들이랑 즐거운 시간 보내고 사진도 많이 찍고 와요. 같이 가면 니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렇지.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가면 오히려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라며 제가 두 분을 안심시켰고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그곳에서 전 남편 가족들을 다시 마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주도에서 꽤 유명하다는 한 식당으로 향했는데요. 그곳에서 전 남편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 전 시어머니가 저를 봤던 모양으로 움찔하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애를 셋씩이나 데리고 있는 것을 유심히 보던 전 시어머니가 잠시 후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너 아주 오랜만이다. 아주 잘 지내고 있나 보네.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쩜 그때나 지금이나 싸가지를 밥 말아먹은 건 여전하구나. 그러게요. 어머님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말을 참 함부로 하시네요. 이런 싸가지 없는 게? 라며 전 시어머니가 눈을 치켜뜨고 있다가는 시부모님을 향해 입을 뗐습니다. 어쩌다가 저런 싸가지 없는 며느리를 봤습니까 그래? 제가 예전에 제 시어머니였는데 제가 어찌나 싸가지 없이 행동을 하던지 결국 이혼당했지 뭡니까? 난 세상에 살다 저런 싸가지 없는 것은 처음 봤다니까요. 며느리가 시댁에 와서 게임이나 처하고 있고 진짜 정신 나간 며느리였다니까요. 전 시어머니가 제 험담을 늘어놓고 있던 사이 전 시누이가 급히 다가와 전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대체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이러니까 며느리들이 못 참고 이혼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에 전 시어머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는데요. 그 말에 더욱 발끈한 전 시어머니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사악한 얼굴을 감추고 저러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저 인간 속이 얼마나 시커먼지 모르시나 본데 집안을 품비 박산내고 남을 인간이라니까요. 전 시어머니가 목소리까지 높여서 말을 하고 있었기에
제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는데요. 시부모님께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듣고 있던 시어머님이 목소리를 낮춰서 또박또박 말을 했어요. 며느리한테 그따위로 대하는데 어떤 며느리가 참고 있겠습니까? 며느리한테 대접받고 싶으면 그쪽 수준을 좀 높여야 할 것 같네요. 그렇게 수준이 낮으니 우리 며느리처럼 수준 높은 며느리가 맞을 리가 있었겠습니까? 뭐야? 당신이 뭔데 훈계질이야. 그리고 내가 수준이 낮게 먹어놨다고 그래. 내가 수준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그따위로 말을 해. 그런가요? 그럼 그쪽 집안의 수준 높은 며느리 좀 한번 보여줘 보세요. 며느리는 어디 있나요? 당신이 우리 며느리를 왜 찾고 난리야? 알고 봤더니 지랑 수준 맞는 집안이랑 딱 맞게 채워냈구만. 저기 사장님, 우리는 그냥 밥 먹으러 온 것뿐인데 저 사람이 와서 시비 거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에 영업 방해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 좀 불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급히 대답을 하고는 전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을 했고 전 시어머니가 눈치를 보다가 자리를 박차고 나갔는데요. 전 시댁 가족들이 전부 따라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제가 조용히 입을 뗐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불편하시면 다른 식당으로 이동할까요? 아냐, 됐어.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자리를 옮겨? 그리고 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네가 고생이 참 많았겠구나. 근데 말이야, 난 저희한테 고맙기까지 하구나. 저희가 저토록 모자란 사람이라 너 같은 보물을 못 알아본 거 아니겠니? 난 아까 오히려 고맙다는 말까지 할 뻔했다니까. 라며 시어머님이 잉크까지 하며 웃고 계셨는데요. 그 모습에 어찌나 감사한 마음이 들던지 울컥하고 말았답니다. 그렇게 제주도 여행을 하고 집에 돌아온 뒤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휴대폰이 울려서 봤더니 전 신우이였습니다. 잠시 당황한 채 휴대폰만 내려다보다가 제가 조용히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저기 잘 지내셨죠? 아, 네, 잘 지냈어요. 제가 갑자기 전화드려서 놀라셨죠? 그날 일 저라도 사과드려야 할 것 같아서 어렵게 전화드렸어요. 사실 오빠가 얼마 전에 세 번째 이혼을 했거든요. 네? 세 번째요? 네, 그래서 오빠한테 우울증이 와서 잠시 바람 쐬러 제주도에 간 거였어요. 근데 언니는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니까 엄마가 심술나서 그런 것 같아요. 세 번째 이혼을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잘못을 잘 모르고 있나 보네요. 맞아요. 도대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 탓만 하더라고요. 오빠가 지금 우울증 약까지 먹고 있는데 엄마랑 아버지도 잘못된 것을 모르는 거 보니까 앞으로도 나아질 것 같지가 않네요. 제가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언니 입장에서만 생각해보자면 그때 오빠랑 이혼하길 잘한 것 같아요. 행복하게 잘 사시라는 말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그날 일은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라며 전 시누이가 몇 번이나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전 시누이 말대로 그때 전 남편과 헤어지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과 함께 지금의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